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IT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애플의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 소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미네소타주의 한 테크기업 임원이 도난당한 아이폰의 데이터 복구를 거부한 애플을 상대로 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죠. 개인 데이터 소유권과 기업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던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맞아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사건 개요부터 현재 진행 상황,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시대에 갖는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초 미네소타에 거주하는 기술 컨설팅 회사 임원인 마이클 매슈스가 애리조나에서 아이폰을 도난당했습니다. 그 아이폰에는 약 2TB에 달하는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족 사진, 세금 서류, 업무 관련 연구 자료 등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매슈스는 도난 후 애플의 소유권 증명을 제시하며 데이터 복구를 위한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그는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약 2TB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과 최소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 데이터 손실로 인해 자신의 기술 컨설팅 업체가 폐업까지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증거 개시 단계에 있으며 이 과정은 최소 6에서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 사건의 핵심에는 애플의 고급 데이터 보호, 어드밴스드 데이터 프로텍션, EADP, 기능과 복구 키가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두 개념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ADP는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종단 간 암호화, 엔드-투-엔드 인크리프션을 제공하는 애플의 보안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용자의 민감한 정보들이 암호화되어 애플조차도 해당 내용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복구 키는 28자리 코드로 계정에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백업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복구 키가 없으면 애플도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어요. 문제는 도난범이 피해자의 아이폰 암호를 알아내면 기기에 접근해서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복구키를 새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단 복구키가 변경되면 원래 소유자는 자신의 계정에서 영구적으로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애플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 도난당한 기기 보호 기능을 도입했습니다만 이 기능은 기본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을 보면 애플의 강력한 보안 정책이 역설적으로 합법적인 소유자를 데이터에서 차단하는 결과를 낳은 셈이네요. 이 소송은 현재 증거 개시 단계에 있으며 매슈스 측 변호인에 따르면 애플이 사용자 데이터를 복구해 줄 수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매슈스의 변호인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애플이 기술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에요. 반면 애플 측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으나 사용자에 대한 모든 공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매슈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아이폰 사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로빈 데이비스라는 사람은 뉴욕에서 아이폰을 도난당한 후 결혼 사진과 업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엘리 뭉크라는 30세 회계사는 도난 후 수년간의 사진을 모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피해자들이 애플의 데이터 복구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제 이 소송에서 제기된 주요 법적 쟁점들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디지털 시대의 법적 체계가 직면한 여러 도전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디지털 데이터의 소유권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으며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통적인 재산권 관점에서 보면 매슈스가 생성한 개인 파일, 사진, 문서들은 분명 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 저장된 디지털 데이터의 경우 물리적 자산과 달리 소유권과 점유권이 분리되는 특성이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매슈스의 변호인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데이터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애플은 데이터가 애플의 서버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적절한 인증 과정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에요. 이는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의 본질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소유권이란 단순히 데이터를 생성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 접근, 통제권을 가진 자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적, 법적 질문인 셈이죠.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각종 판례와 연방법들이 부분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특수성을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쟁점은 기업의 책임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데이터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리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도난이나 분실 상황에서 데이터 복구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에요. 이 쟁점은 신인 의무, 피두시에리 두티 개념과 연결됩니다. 일부 법학자들과 디지털 권리 옹호자들은 데이터 관리자들이 사용자에 대한 정보 신인 의무, 인포메이션 피두시에리를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의사나 변호사가 의뢰인에 대해 가지는 의무와 유사한 개념이죠. 하버드 로스쿨의 조너선 지트레인 교수와 예일 로스쿨의 잭 발킨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를 다룰 때 일정 수준의 신인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기업은 사용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법원이 애플이 매슈스에 대해 일종의 신인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다면 합리적인 데이터 복구 노력을 기울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쟁점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적 능력과 정책적 선택의 법적 차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는 매우 미묘하지만 중요한 구분이에요. 네, 이 소송에서 애플은 ADP가 활성화된 경우 기술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슈스 측 변호인은 애플이 불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이는 기술적 불가능성이 아닌 정책적 거부일 수 있다고 암시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애플이 기술적으로 데이터 복구가 가능함에도 정책적으로 거부한다면 법원은 이러한 정책이 소비자 보호법이나 계약상 묵시적 의무 또는 신의성실 원칙, 즉 굿 페이스 앤드 페어 딜링에 위배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나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데이터에 대한 특정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러한 법률이 애플에게 합리적인 데이터 복구 의무를 부과하는지 판단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쟁점은 서비스 약관과 명시적, 묵시적 계약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ADP를 활성화할 경우 데이터 복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러한 계약 조건이 불공정 계약 조항에 해당하는지 또는 소비자의 정당한 기대, 리저너벨 엑스펙테이션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소비자 기대 원칙, 닥트린 오브 리저너벨 엑스펙테이션을 적용하는데 이는 표준 계약의 세부 조항을 모두 읽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는 원칙입니다. 평균적인 소비자가 자신의 중요한 데이터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했을까요? 이는 법원이 판단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쟁점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의 필요성 대 데이터 접근권 간의 법적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은 강력한 암호화와 ADP 같은 보안 기능이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와 정당한 소유자의 데이터 접근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애플의 현 정책이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용자의 보안을 위한 합리적 조치인지 판단해야 하죠. 여섯 번째로 디지털 유산과 관련된 법적 쟁점도 있습니다. 비록 매슈스의 경우 본인이 살아있지만 이 사례는 사망한 사람의 디지털 자산에 가족이 접근하는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통일 디지털 자산 접근법을 도입해 고인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체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송은 국제적 관할권과 준거법 문제도 제기합니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며 데이터는 여러 국가에 걸쳐 저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맞아요. 특히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개인 데이터 보호법은 데이터 이동성과 삭제권 같은 명시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미국 법원이 이러한 국제규범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 사례는
기존 법체계가 디지털 시대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 기업의 책임, 그리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인 법적 쟁점들이 얽혀있는 사례군요. 이런 쟁점들이 명확히 정리되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애플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접근 및 복구 정책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만약 법원이 매슈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애플은 ADP 정책을 재검토하고 도난 피해자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도 유사한 상황에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한 이 소송은 디지털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 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테크 기업들이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예외적 상황에서 사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례가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애플과 영국 정부 간의 암호화 데이터 분쟁을 다룬 애들리 포커스 에피소드 3과 유사한 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례 모두 강력한 암호화와 데이터 접근성 간의 균형,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통제권에 관한 핵심 질문을 제기하고 있죠. 맞아요. 영국 사례는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해 백도어를 요구했던 반면 이번 사례는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접근권을 주장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디지털 데이터를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 안전한 계정 보안 설정, 정기적인 백업, 복구 키 안전한 보관 등 예방 조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도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과 접근권에 관한 더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면서 이를 규제할 새로운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해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애플에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 소송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이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사례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소유권이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성한 디지털 데이터는 실제로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는 디지털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할 질문이에요. 저는 보안과 접근성 사이의 균형이 핵심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애플의 ADP 같은 강력한 암호화 기술은 해커나 악의적인 행위자로부터 우리 데이터를 보호해주지만 동시에 합법적인 소유자마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술 발전 속도와 법적 프레임워크 간의 격차도 중요한 인사이트죠. 암호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는 반면 이를 규제하는 법적 체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가 오늘날 많은 디지털 분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어요. 결국 이 사례는 디지털 세계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정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디지털 자산, 그것을 통제하는 권한, 그리고 그것을 보호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애들리 포커스에서는 애플에 도난 아이폰 데이터 복구 거부 소송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이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디지털 데이터 소유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의 책임, 그리고 보안과 접근성 간의 균형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앞으로도 애들리 포커스는 이 소송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법과 기술이 교차하는 흥미로운 사례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애들리 포커스 에피소드 8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